국정원 개혁안 이거 문제 지금 청취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1, 2, 3이 뭔지. 예. 깜깜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MB 국정원 특활비 수사, 예. 2번 국정원 개혁안, 3번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어디까지. 자, 1번. 저는 1, 2번. 예, 저도 1, 2번. 되겠는데. 저도 1, 2번 좋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저는 2, 1번. 2, 1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미없어요? 난 2, 3번. 2, 3번. 그 소수 의견으로 그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예. 자, MB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 MB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셨죠 아까? 원세훈 국정원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원세훈 원장 개인의 이 일탈 이게 엄청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제 느낌이고 제 생각입니다만 뭐 수사는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죠. 예.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 도에 넘는 벗어나는 그 행위와 마치 그 사공고처럼 국민의 예산을 땡겨다 쓴 뭐 이런. 그런데 이제 검찰의 그 200만 불 스탠포드 대학 간 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냐 아니면 MB에게 가려고 그러다 거기 정거장이었냐 이것 이외에 다른 뭉칫돈은 또 없냐 또 일부 기자들은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간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여러 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뭐 단순하고 적지가 사모님의 않죠. 일탈? 적지가 않죠. 예, 단순히 뭐 일가족에 의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작지도 않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가 됩니다. 지금 미 스탠포드 대학에 송금하는 것도 국가안보전략원을 그래요? 거쳐서 갑니다. 예. 한번 세탁을 하고. 예,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기관장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 그래도 얼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 최고기관 아닙니까? 이 의원님 하나 더 네. 나왔어요. 국가안보전략원에 그 세탁하기 전에 네네. 차명 계좌 있던 것을 꺼내서 안보로 갔다가 스탠포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보도는 MB정부 국정원의 차명 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게다가 예, 그렇죠. 진수 의원님 지금 떠오고 있어요. 민간인 댓글 수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인지 어떤지는 모르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언론 취재든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예. 뭐 이게 유독 예. 원세훈 국정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우리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 국정원의 안에 그 서류 서랍과 캐비넷과 서버가 그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이 가서 다 들춰본 경우는 국정원이 생긴 게 지금 56년 됐거든요. 아니, 그건 또 처음입니다. 다른 논점이신 것 제 같고요. 말씀 한번 예. 들어보세요. 그게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 김대중 정부가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종찬 국정원장이 사실은 안기부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개혁을 하면서 이분은 그래도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이분이 국정원 안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서. 서훈 원장도 안기부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이건 좀 그래서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인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11분밖에 안 예. 남았는데 지금 나온 것들이 원세훈 전 원장 특활비 유용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얘기 나올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 최근에 그거 네. 팩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네네. 그 개혁위에서 네. 리스트를 주면 네. 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2명만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개혁위는 그것도 또 불만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특활비라는 게 이게 각 예산에 그 부처에 숨겨놓은 것 치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는 거고 국정원이 신청한 것만 대략 5천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정원장 특활비라고 하는 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특활비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아하. 자기도 있고 국정원 특활비가 있는데. 5천억이 있는데 예. 왜 원장 특활비를 아하. 가져오라고 했느냐가 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가져오라고 원장 특활비만 유일하게 용처를 쓰지 않아요.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원장 지출이라는 말만 쓰면 돼요. 그건 연 얼마쯤 되나요? 그게 40억입니다. 연 45. 그게 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현수라는 분이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당시 원장으로부터
기억은 나. 누구한테 준 돈이다라고 다 메모가 돼 네, 있구나. 말한 걸 들은 걸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걸 검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근데 그것뿐만 특활비뿐만 자, 이제 아니라 원세훈 공사 거로 가요. 그 원세훈이 그 펜트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데 아내가 관여를 했잖아요. 아내가 그렇죠. 공사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 10억 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해외 공작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조직에 원세훈은 국가적 다른 게 관여가 나왔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40억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국내에서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해외 공작금을 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외국인인 아니 그러니까 그 안보전략연구원 빌딩에 무슨 펜트하우스에 네. 무슨 10억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를 그때 좀 무슨 야단 좀 취직을 했어요. 아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무슨 실세가 아니었어네. MB랑 연결해서 MB가 그걸 지시를 했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알았으면 가만히 뒀겠습니까? 개인의 탈로 가는. 아니 그래서 항상 저는 많이 이제 듣던 변명이라. 규모를 봐가면서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뭔가 큰 손이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드러난 요거까지만 봐서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상한 스탠포드는 사람. 아직 잘 몰라요. 그 스탠포드 마지막에 잘 MB한테 모르겠어. 이렇게 가진 않았을까? 아니 그 20억 가고 이 사람 퇴임 후에 거기 무슨 교환 교수 뭐 이런 걸로 가서 아, 아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자금도 추가로 85만 예, 불. 예. 빼돌렸을 수 아니요. 있다는 지금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건 뭐 원세훈이고 누구고 뭐 사방이 줄줄이 걸려가지고요. 하도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하나하나 살피는 게 나는 별 의미가 없다. 아.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은 시간 거기에 좀 얘기를 예, 했었어요. 예, 국정원 개혁안. 18년 만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자는 것인데 그때마다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그때 중앙정보부 네. 그리고 또 안기부 예. 다시 뭐 정보원 또 이번에 또 옮기잖아요. 이것은 이때마다 그 뭐가 문제 정치 공작 독재 정권 안에서의 뭐 사찰이나 이런 문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고 기능을 정확히 축소하고 예. 자기 전문화하고 경찰로 검경수사 부분까지 수사권 분리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넘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반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간첩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간첩은 누가 잡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동안에요. 공안사건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적발한 부분들은 71%가 경찰에서 다 했어요. 25%를 국정원이 했어요. 25% 국정원이 한 그 내용을 보면 전부 고문 조작 부분에 대다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알겠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고 뭔 하우스고 이게 다 예, 개혁하죠. 예, 개혁. 윤수아 의원님께서 뭐 조금씩 언급하시긴 했는데 제가 개혁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명칭부터 말씀하셨듯이 달라집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 기능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고 정보 수집 범위를 두리뭉술하게 해놨던 걸 구체화합니다. 뭐 국외 북한 정보, 대테러, 국제범죄, 방위산업 침해 그리고 또 우리 경제안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간 이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공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조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 조항,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윤수아 의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간첩 누가 잡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수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단국가 상황에서 조금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 수사권을 정작 간첩 잡는 데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활용을 해왔던 거죠. 특수성 뒤에 숨어가지고 그릇된 목적으로 하는 바람에 국가 안보가 더 무너졌습니다. 국정원 근데, 개혁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개혁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안을 쫙 발표.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어제 아름다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 그 발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개혁을 하는 게 목표여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발표 자체는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느냐를 놓고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중단 공론화위원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 누굽니까? 또 이거 하고 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또 누구예요? 전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핵심이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우선 없어요.
그냥 대공훈 수사권을 아. 넘긴다는 것만 있고 그 정도의 사안을 하려면요 최소한 국민들을 상대로 대공수사권을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좀 있었어야겠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런 공론화가 네. 무르익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의 악용 사례에서 봤듯이 대공수사가 네. 국민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다 이건요, 봤죠. 제가 예. 명단 짧은 명단 예. 하나 불러드릴게요. 김형욱 아시죠? 예. 김재규 아시죠? 전두환 아시죠? 장세동, 권영애, 신건, 김만복 이런 사람들이 한 게 국정원 안기부입니다. 예. 이거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권력이 자기의 통치 장치로 국정원을 국정원을 쓰기 썼다. 때문에 예.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선 그걸 놔줘야 됩니다. 그걸 놓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돼요. 그걸 놓는 장치 시스템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좀 만들자는 건데 최소한 대공수사권 문제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요 일이 되지를 않아요. 진수 의원님.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아니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빈대 혹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빈대 잡으려고 그러다가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그 우를 범하지는 수준 높은 않을까. 비유예요. 그다음에 이름도 저는 국가정보원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를 지난 과거 정권에서 버려놔서 그렇지 나는 예. 국정원 이름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부가 정말 과거 정부처럼 국정원을 자기 정적 사찰하는 이런 조직으로 막 사조직처럼 활용한다던가 이 국정원의 예산을 마치 자기 사공고처럼 활용한다던가 이런 거를 안 하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는 되는데 시스템. 이 정부가 네. 정말 대통령부터 이 그 권력의 핵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정부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의지가 확고하다면 굳이 막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나는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건 들어요. 우리 점잖으시고 합리적인 아니, 근데 진수희 어느 장관이 장관이 와서 한번 그런 거예요. 저는 네. 이 정부가 그걸 보여주시면 아니요. 근데 만약 이전에 내가 나이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이 시스템 갖고 온갖 농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스템 바꾸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취재는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정부가 촛불의 바탕위에서 생겨난 정부라고 네. 하면서 정말 그 위에 몇 분들이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확고한 걸 가지고 가면 그 큰 걸 바꾸지 않고도 예. 한번 해보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박수 치지 근데 않을까. 제도라는 것은 늘 선의의 군자들만 그렇죠. 상정하는 게 네. 아닙니다. 좀 악의적인 악용의 가능성, 악용의 남용의 가능성이 가능성 있으니까. 정말 희박하더라도 그 가능성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지금 시스템적 보세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박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국정원의 문제가 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세훈 원장 얘기가 나오지만 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MB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그게 확고하다면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개연성이 줄어들 거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자, 논 좀 이제 정확해졌어요. 대통령 개인의 의지다 아니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예, 대안보정보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는 것은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요. 그 역할을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회초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구조를 바꿨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회초리 그 그림을 이렇게 그냥 그거 한번 회초리가 아니라 그건 몽둥이띠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는 진짜 이거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초리 때려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부분은. 그래서 그럼 완전히 구조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바꾸자. 대공 수사권은 부분도 난 경찰 옮겨가면서 형법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처럼 이렇게 회초리만 해갖고 이야기가 갑자기 뭐 회초리로 그 그림 그건 충격만 먹어가지고 그건 말이죠. 그 뭐 어떤 유아 교육단체에서 좀 이게 회초리라는 게 아이 교육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항의도 있고 해서 그거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2조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알겠습니다. 자, 되겠냐고 끝내야 돼요. 예. 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어디였어요 이름이?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전 장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 좀 더 정리하시고요. 지적할 게 또 있으시다고. 지적이 아니고요. 예. 원칙의 문제인데 지금 공무원 증원만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 실제로
내년 예산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건요. 이거는 사실 OECD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이거 원칙의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일단 첫 번째 14.5%인가를 올려놓고 그게 자영업자들이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절반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붙였지만 그건 사실은 임금 인상분 예산 보전이거든요. 제가 너무 그거는요. 진짜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른정당도 예, 입장 예, 같을 예, 것 같은데. 예, 아니 제 얘기 예. 듣고 디펜드 예, 하시죠. 그거는 궁금해서 한번 최소한 물어보려고. 아니, 임금을 올려주는 걸로 보전해 주면 아니, 안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는 사회보험금이라든지 예. 그 업주가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 의료보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국가 예산 지침에도 민간 기업의 급여를 정부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건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방금 예산 말씀하신 지침에 그 어긋나는. 연금 뭐 국민보험 이런 것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뭐 예. 자, 예.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은 인상,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신다는 거죠, 그죠? 인상률은 너무 과하죠. 높았어요. 예.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위원회가 했지만 예. 14.5%인가 너무 한꺼번에 과했다. 올린 건 과했어요.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과했다라는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방식이죠. 방식이 반대다. 방식이 좀. 근데 지금 뭐 1년만 원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민주가 20년까지 1만 원이고 정의당도 20년까지 1만 원 올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요. 바른정당도 20년까지 1만 원이네요. 근데 지금 자유당 국민의당은 임기 내 1만 원까지 하셨어요. 그랬으면 아마 문재인 정부 인상률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일단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방금 사회보장 보험료를 뭐 감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 낙차를 다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되죠. 전부 전적으로 네. 다 가능하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한테 물어보세요. 자영업자 저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내는 사대보험. 사대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그거 지침과 7% 되고도 남거든요. 자, 지침 때문에 위배라고 하시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빼서 여기 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 들 것 그렇게 같아요. 하더라도 원칙에 원칙에 맞겠어요. 맞게 아니 해야죠. 지침을 얘기하셨는데 지침에 위배됐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예, 예. 국가 예산 최소한 지침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예산을 예. 투자해서 전부에 한례가 없고 지금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흡사 전제된 것처럼 이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OECD 다른 국가 선진국 사례에서도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전례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예산으로 사기업의 임금을 예, 예. 보전해 준 예, 전례가 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1인당 3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인당 13만 원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조 부분이 그래서 이제 3조 원이라는 부분인데 1인당 13원이 월인가요, 월? 월이죠. 월. 13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인데 긴급성을 요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영업자, 긴급성.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예.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되잖아요. 자기 돈 그렇죠. 호주머니에 돈 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죠.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 영세 자영업자도 하다 삼겹살이라도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적 반드시 소비로 도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약간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지침 위반이라는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경감의 부분까지도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상자에서 우선 대상 부분에 건강보험료는 50%. 예. 그런 사회보험료의 부분에 있어 세액공제는 뭐 2년간을 뭐 50% 경감한다든가 예.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침의 위반이긴 하지만 긴급성을 요한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긴급성 이게 무슨 법률 용어로 긴급 구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요. 예. 긴급 구제는 그 제도적 그 보완을 이 바로 뒤따라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긴급구제라고 하는 예. 게 인정이 되는 거지. 긴급구제라는 걸로 그냥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공영방송사 사장도 이번에 바꾸는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바꾸는 걸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어떤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입법을 뒤따라 한다는 걸 전제로 이 긴급 조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진수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화된 예. 스피커예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주체들이 노사, 정, 공익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정부나 공익이나 뭐 사 쪽에서도 참여를 했으니까 예. 이걸 이 정도 인상을 하면 이 그 자영업자나 영세한 업주들이 감당해내기가 힘들다. 이런 걸 몰랐을까요? 난 충분히 나는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 입장을 대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 여당이나 자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렸다 이렇게 떠넘기는 건 저는 유체이탈 화법.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고 그럼 내일 통과 여부가 조금 오늘 계속 지금 그 협상 조정 중인가요? 여당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조금 양보하고 야당의 그 요구를 아니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약속 지키라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공약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국회에 싸웠는데 지금 약속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정적으로 신뢰를 보여준 국민에게 보답해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대를 하시면 국민이 더 서운하실 것 같아요. 논점이 같은 반대로 반대 논점이 자유한국당은 좀 더 틀리시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안 나왔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예산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당은 네. 바른정당과는 정식 공조가 되어 있다. 공조돼 있고 저는 저희 당의 그 방침과 또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되느냐? 전망이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저는 예결특위 한 예. 사람으로서 예. 제가 예결특위 의원입니다. 여러 감투가 있어요. 수석 부대표 예. 예결특위. 국감 끝나면 우리 의원실 보좌는 조금 쉬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결특위 준비 때문에 계속 쉬지 못. 작년에는 국정조사위 때문에 그랬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될 거냐 말 거냐. 내일. 예. 근데 오늘 지금 아침까지 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결특위 전체에서 공식적인 분과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의 예산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또 개수조정 소위라고 있어요. 이게 깜깜이가 돼요.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서는 같은 예결특위 저도 잘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뭐를 이 부분 근데 이 소소위라고 하거든요. 소소위가 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근데 소소위가 다 해요. 사실. 그래서 개수조정 소위 얘기하는 거.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 그런데 각각 간사만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지금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하고 있냐면 2+2+2라고 해가지고 원내 대표와 정치적 합의 지금 협의를 지금 계속 오늘 오전까지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안 할 수도 없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오늘 오후에 다시 협의를 들어가고 그것이 되면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난 그런 식의 의사결정 방식도 난 적폐 같아요. 아니 햇빛 좀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아니 해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거예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도 서운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자꾸 박근혜 정부가 뭐 그때도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그런 맞다고 말씀 안 봐요. 드렸네요. 아니 아까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좀 새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유한국당 정부에는 좀 달라야 된다.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처럼 하지 마라. 새로운 관행을 그렇게 하면 타락돼요. 만든다는 그런데 차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자꾸 아유,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안 맞습니다.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지 증세라든가 그리고 제발 좀 저는 그 퍼주기가 단어에 올라 있는데 퍼주기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건 안 좋아요. 네. 국민들한테 모멸감이고요. 아니 세금은 당연히 퍼줘야 됩니다. 국민한테 퍼줘야지. 또 그러면 하나는 내가 쓰려고 또 뭡니까? 하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 공단 만든다고 해갖고 이름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모든 것을 다 땜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알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현재 더 새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비판받아야 예, 돼요. 예산 더 노력하겠습니다. 통과 전망. 예산 시를 늘 넘겼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전봉주 전 의원님도 늘 이제 12월 31일은 예, 우린 국회 육- 동료와 함께 우린 보냈던 육박전으로 뚫었어요. 예, 국회 동료와 함께 보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이 그래도 제일 빨리 처리됐던 하루 넘겼어요. 아, 그러니까 11월 늘 3일. 시를 지켰던 적은 없습니다. 예. 하루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원내대변인이었는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해만큼은 시간을 꼭 지켜서 국민이 그래도 최소치는 하는구나 예. 하고 근데 국회를 당일의 다시 가능성.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예, 사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날 탄핵안 표결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네요. 그것도 그 시점에 된 거죠. 올해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근데 않고요. 무엇보다 지금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시는데요. 아니 근데 우리는 20년까지 1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국민의당 임기 내에 1만 원 어떤 방식으로 올리시려고 예, 했는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합니다. 예, 자, 대통령 선거에서 뭐 국민의당이 집권을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참. 자, 싸움 대통령 나누기 선거 때는 마시고. 아무 얘기나 하면 되는 거였구나.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는 안내 그렇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속초, 고성, 양양, 동해 3척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 취급 시 전혀 잊지를 못해요. 각별히 주의하시고 산에 가실 때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바람도 세게 불었고요. 산불이나 이런 그 사고가 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화재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 소방관님들 지금 마음고생 또 많이 그래, 빨리 올려줘. 그래요. 빨리 좀 그러니까요. 늘려.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 세 개 중에 뭘 할지 투표합시다. 1. 자, 국정. 1번